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치된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방안을 찾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계자와 정치권이 뜻을 모으면서 관련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로 출마 예정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현직 맞대결이 예상되는 장흥군수 선거 구도를 살펴봤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서도 유세전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은 14일 하루 동안 목포 213명, 여수 200명, 나주 172명, 순천 164명 등 모두 1,30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은 병원에서 18명이 집단 감염됐고 무안 요양병원에서도 한꺼번에 1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전남 지역 곳곳에서도 유세전이 펼쳐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광주 전남 합동으로 출정식을 갖고 광주와 목포 등 전남 지역 일대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표심 결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 영상을 각 지역마다 송출하고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북 익산에서 출근 유세를 펼쳤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LG 헬로TV 뉴스에서는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는 누구인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장흥군수 선거는 전현직 군수의 재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공천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장흥군수에는 8명의 후보가 출마할 예정입니다. 현직 군수와 전 군수, 현직 도의원 2명과 공무원 출신 후보 등 8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종순 군수는 지난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선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김성 전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내며 지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태수 의원도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지사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민주당 중앙당 신재춘 부위원장도 선거 전에 나섰습니다. 광주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한 조재환 전 장흥군청 서기관은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책 담당관이었던 김순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 보좌관이었던 사순문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지역 현안을 챙기며 선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 전남도당 대변인도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주당 후보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수 선거에는 무소속 현직 단체장과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의 맞대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양항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컨테이너가 파손돼 유해물질 일부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해경은 15일 새벽 3시 56분쯤 2만 7천 톤급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던 중 크레인 고정장치가 파손돼 선박 안으로 컨테이너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아래에 있던 컨테이너가 파손됐고 유해 액체 물질인 에틸리덴 노보르닌이 다량 유출됐습니다. 해경은 일부가 바다로 흘러간 것을 확인하고 주변 해상을 탐색했지만 해양 오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환경부 소방당국과 함께 유해물질 처리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유출량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남 목포에 이어 광주에서도 청소년들이 면허도 없이 차를 훔쳐 난폭 운전을 벌이다가 적발됐습니다. A군 등 2명은 지난 9일 새벽 5시 반쯤 광주 동구 산수동 거리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운전면허도 없이 경기도 평택까지 교대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과속과 난폭 운전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추격 끝에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네, 전남 동부권에서는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가 연일 뜨거운 감자인데요. 특히 여수 광양항만공사를 박람회장 사후 활용 주체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여수 광양 간 지역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였습니다. 최근 광양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출범한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출범해 10년 동안 수입 대부분을 부채를 상환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는 동안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7만 TEU 늘어나는 데 그쳤고 부산항은 같은 기간 655만 TEU가 증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광양에서는 여수 세계 박람회장을 항만공사가 공공개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습니다. 이제는 본분인 광양항 발전에 힘써야 할 때라는 겁니다. 또 여수 박람회장의 부채 3,600억 원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도 광양항 개발을 저해하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양 지역 정치권에서 찬성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양항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동영 국회의원은 전라남도의 약속을 믿고 항만공사의 박람회장 공공개발 추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라남도가 확고하게 광양 발전을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하겠노라. 이런 약속을 저한테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좀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구체적 사업들도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들을 해 주셨고요. 강하게 반대해왔던 광양시 의회도 특별법 개정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다며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광양항 활성화에 대한 약속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사업 원만한 추진과 광양항에서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등 인프라 확충 사업의 조기 추진하는 것과 세풍산단 배후 부지 전환 등에 관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광양시의회는 관련법 개정 이후에도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는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광양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전라남도가 제시한 전략은 무지갯빛 청사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수 박람회장 공공개발 추진에 대해 광양 지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적극적인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양항 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데요. 최근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역사회 여론이 엇갈렸던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을 두고 전라남도와 여수, 광양 지역이 합의점을 도출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여수광양항 발전 추진협의회.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여수광양항만공사장,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청장, 그리고 여수와 광양 부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여수 광양항의 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 항만 구축과 율촌 2산단 개발 가능성 점검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의 뜻을 모으면서 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수광양항 발전 추진협의회는 박람회법 개정안 상정과 함께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추진하는 항만 사업들이 박람회장 공공개발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 기본계획 수정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공공개발에 YGPA가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외에 원래 기본적으로 했던 항만 개발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지역 내 의견에 따라서 그런 우려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수광양항 발전 추진협의회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뒤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장 부채 상환기간 연장 여부와 박람회 재단 인력의 고용 승계 방식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600억 원에 달하는 박람회장 부지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단은 가능한데 우리 공사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사후 활용 계획도 하면서 재산세, 취득세 감면 조항을 만들어야죠. 법안 상정이 불발되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을까 우려됐던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음력으로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 정월 대보름이면 지역 곳곳에서 달짓 태우기나 쥐불놀이를 즐기곤 했는데요. 아쉽지만 올해도 이런 문화행사는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이웃들과 북적북적한 시간을 보낼 순 없지만 가족들과 오곡밥에 나물로 오붓한 식사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오곡밥이 흰쌀밥보다 열량은 20% 적고 칼슘과 철은 2.5배 많다고 합니다. 몸 안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서 비만이나 당뇨 환자에게도 좋다고 하네요. 오곡밥과 함께 먹는 묵나물, 묵혀두었다가 먹는 묵나물에도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건조 발효되면서 생채소일 때보다 영양소가 더해지거나 잘 보존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가족들과 건강한 한 끼 드시면서 내년 이맘때에는 코로나19 걱정 없이 다 같이 밝은 달을 보러 나갈 수 있길 기원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풍작입니다. 2022년산 고흥 지역 생김 위판액이 지난해보다 15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한 포대당 생김 가격이 지난해보다 6% 높은 평균 10만 3천 원으로 위판액 77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생김 채취가 4월 중순까지 이뤄져 올해 생산소득이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보라색입니다. 신안군이 퍼플섬 무료 입장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신안군은 의상이나 신발, 우산, 모자 등 겉으로 드러나는 보라색만 무료 입장 대상자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2명 이상 양말을 신었어도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보라색 옷을 입히거나 안경이나 스카프 등 보라색 액세서리 착용, 머리 염색, 그리고 주민등록상 보라가 들어간 이름을 가진 사람까지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 의원은 14일 오후 감기 증상이 나타나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를 받았고 두 검사 모두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 의원은 14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모든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전남도가 조선업 분야 맞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남도는 도내 주요 조선소들이 지난해 선박 64척을 수주해 전문 인력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1,300여 명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사 훈련기관 교육생 175명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채용한 기업에는 채용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또 특수 용접 등 맞춤형 교육을 비롯해 훈련 수당과 채용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5살 조카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장흥경찰서는 지난 14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41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양육하던 5살 B양이 신체 일부를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B양의 사인과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